예, 어제 14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 논문들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비롯한 4개의 논문 전체가 표절, 그것도 완전한 표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검증 대상 논문 4편 가운데 한 편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나 지식거래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고, 다른 연구자의 학위 논문에서 40여 문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떼어다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민대는 표절률이 7에서 17% 정도다. 그래서 표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여서 궁금합니다. 이 검증단의 일원이자 그 자신의 논문이 표절당했다고 세상에 직접 알린 분이죠.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구현상 교수님이 표절당했다고 호소하셨던 그 논문을 포함한 4편을 이번에 검증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4편의 논문을 쭉 들여다본 것에 대한 총평은요? 먼저 저는 그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명백한 논문 표절의 악행을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일단 봅니다. 면죄부를 준 것이다. 네, 이번 국민검증단에서는 저는 이제 표절 피해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요. 예. 4편의 논문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음, 그리고 4편의 논문 모두 네. 매우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고,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가 취소되어야 하고, 연구 논문 3편은 게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저는 예, 말씀하세요. 국민검증단이 그 엄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학문의 자율성을 바로 세웠다라는 점에서 매우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4편의 논문, 검증단이 검증한 4편의 논문이 뭔지를 저희가 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딸 때 김건희 여사가 냈던 논문. 요게 이제 구현성 교수님이 내 것을 표절했다 주장하시는 그 논문인데 요거 네, 보셨고요. 그 외에 네,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 3개를 더 들여다 보셨어요. 네, 근데 이 4편 가운데 한 편의 경우는 국민대에서 이거는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 해서 검증 안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범학계 검증단에서는 그것도 넣어서 하셨네요. 네. 예. 국민대에서는 검증 자체가 불가하다, 부적절하다고 한 거는 왜 그랬던 거죠?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그 검증 기준이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 어떤 기준으로 제외를 시켰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는 모든 논문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대는 3편을 검증했고, 이번 범학계 검증단은 4편을 검증했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검증단이 문제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 우선 이게 있네요. 국민대 박사 논문.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2008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네. 이 경우에는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그리고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논문 쓰기는 아주 엄격한 학술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카페 이런 데 그림, 그리고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홈페이지 게시글, 또 페북, 예. 카톡 이런 등에 실린 글들은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인용을 밝히냐 안 밝히냐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용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 어, 기본적인 논문 쓰기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문제고요. 예. 근데 그조차도 표절을 아주 심각하게 그 횟수나 분량 또한 아주 많이 저지르고 있고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예. 유명 철학원 점집 궁합 전보기라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네. 궁합을 보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거는 그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사람의 인연과 운세의 화합에 따라서 궁합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글을 그대로 복붙했습니다. 복사해서 인용도 붙였단 말씀. 없이 그대로 복붙한 것입니다.
아. 이런 종류의 블로그라든지 예. 이런 글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인용해서는 안 되는 글들을 인용했고 그것도 표절까지 했기 때문에 음. 매우 심각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현상 교수님이 이제 표절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논문의 경우는 네, 총 4페이지 4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네, 네. 예, 요거는 어떤 식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논문의 경우에는 복붙보다는 짜붓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짜붓이요? 짜깁기 해서 붙여넣었다. 요기조기 이제 아, 오려놓기 해가지고 짜깁기 방식으로 붙여넣기 때문에 어, 이제 짜깁이라고 쓰는데 이 질문은 지금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 표절 판정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 하고요. 음, 또 하나는 논문 인정의 기준. 이거 약간 다른 문제라서 먼저 예. 말씀해 주신 제 논문 내 쪽을 만일 출처를 밝혔다면 그것은 표절이 아니고 인용이 되겠습니다. 아, 출처를 밝혔으면 인용,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김 여사의 학위 논문 2장 1절은 제 논문을 100% 짜깁했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를 유령 저자가 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김 음, 여사 자신이 논문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음,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편의 논문을 짜깁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 살아있는 저를 유령으로 만들고 그래서 유령 저자에 의한 쓰인 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넓게 보자면 이것은 저작권 표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조금씩이 아니라 그냥 갔다가 저자 바꿔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출처를 만약 밝혔더라면 네. 그 경우는 어때요? 지금 출처를 안 밝힌 건데 출처를 밝히고 가졌다 썼다면? 네, 그 경우에도 유령 저자의 글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한두 본인이 군데가 쓴 것이 아니니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예,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이걸 네, 논문으로 인정될 수가 인정되기가 없습니다. 어렵다 그런 말씀. 근데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근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 교수님 네, 주장대로라면 예. 분명히 이 논문도 무려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 대학의 교수들 몇 분께서 이거 한두 분이 본 게 아니라 뭐 적어도 한 세네 분 정도 보시지 않나요? 지도교수 한 분과 심사위원 네 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그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또 전혀 모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통과된 건? 전 그분들은 논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봤는데 뭐 봐줬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예 꼼꼼히 안 본 것이다. 일단은 선후 관계는 봐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음, 꼼꼼히 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대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대학 차원의 위원회가 쭉 다시 검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네, 보면 다시 한번 표를 좀 띄워 주십시오. 세 개의 논문 가운데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률 12%,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다른 한 편은 7% 표절률, 또 다른 하나는 17% 표절률. 그러니까 7에서 17%, 세 편 다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부정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대 검증 기준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또 어, 어떤 기준으로 표절률 검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그냥 대체적인 것이 계략적인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커피 킬러를 돌릴 때 거기에 쓰이는 새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명시를 해야만 어떤 기준으로 커피 킬러를 돌려서 표절률을 확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음, 그 부분을 전혀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는 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과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는 있으나 네. 이 박사학위는 실무와 실용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표절의 기준은 뭐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낱말 표절, 아이디어 표절, 문장 표절, 방법 표절, 뭐 결과 표절, 그림 표절, 저작권 표절 등 수많은 표절 내용들이 이미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를 국민대가 따르지 않고 표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국민을 속이는 또 다른 악행이라고 보고요. 그 왜 그러면은 인정을 못했느냐? 음, 음. 표절이 인정되는 순간 연구 부정 행위가 저절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은 게 실무와 실용의 비중을 두었다. 예. 그거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정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표절이 용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대학마다 또 표절의 기준이 다르지도 않고요. 2007년 이후로는 예.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무와 실용과 관련해 가지고 H 컬처 테크놀로지의 네. 관상 어플 사업 계획서를 사용한 부분인데 네네. 이것도 몰래 따오기, 몰따를 했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몰래 따왔다면은 그 논문 자체에는 어떠한 창의성과 학문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문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청취자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좀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뭐 이런 일종의 배우설 같은 거 주장하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논문 표절의 피해자입니다라고 밝혀드렸고 예. 더 나아가서 인용과 표절은 그렇게 구별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용과 표절은 명백히 차이가 있지만은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네네. 조금 더 나가면은 저는 이 문제가 한국 대학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에 한국 대학의 신뢰 문제다. 현재 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대를 비롯해가지고 전문대학원의 이런 학위 논문의 공정성,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모두 나서서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팩트들만 좀 바라봐 달라라는 호소시네요. 예. 그렇죠. 오히려. 네. 지금 이 범학계 검증단의 요구 사항은 어떤 걸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표절의 사실들을 김건희 여사께서 인정을 좀 하시고 수용을 하시고 진정한 사과를 하시며 또 그 지도교수 예. 그리고 논문 심사위원들 그리고 이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그 세 편의 논문에 대해서도 그걸 게재한 학술지가 있으니까 그 학회에서도 재검증을 해 보시고 혹시 표절이 됐다면 게재 취소,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학위 취소로 이어지는 이런 올바른 해결법을 좀 제시해 달라 요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곳은 숙명여대인데요. 이 네,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비조사 때는 이제 학교 자체 예비조사 때는 표절률이 10%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예. 본조사에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표절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혹시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구 교수님? 제가 꼼꼼히 들여다본 적은 없고요. 네. 이미 이제 그 민주동문회에서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자체에 꾸려진 그 민주동문회라는 곳에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검증 결과는 한 45%, 40%에서 50% 사이로 나왔고요. 그건 일일이 비교 대조를 해가지고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원래 좀 이렇게 표절 검사하는데 좀 오래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구텐베르크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표절 의혹에 제기됐을 때 2주 만에 학위 논문 취소 판정이 내려진 적이 있고요. 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 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을 좀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청취자도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아예 대학과 이 범학계 검증단이 함께 좀 다시 한번 표절을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대안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가능성 있나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 그 국민검증단은 모든 그 검증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만일 나중에 대학이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면은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현상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지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14개 교수단체로 구성이 된 곳이에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4편을 들여다보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